자, 당시 이자겸은요, 권력을 휘두르면서 정말 마음대로 조정 관리에게 상과 벌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왕을 오라가라 명령하면서 아주 이 오만불손한 행동까지 하게 되죠. 와, 그 정도까지? 왕의 권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락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인종과 다른 문벌들 과연 이자겸을 어떻게 봤을까요? 안 눈에 좋게 가시였겠죠. 보셨죠. 네, 눈에 가시였겠죠. 네. 말은 못하지만, 그죠? 그럼요. 결국 인종은 그런 신하들과 함께 이자겸을 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계획을 이자겸이 눈치챕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인종을 공격하기로 한 거예요. 아, 결국 순식간에 성공한 이자겸의 난. 그 난이 일어났구나. 반전이 이루어진 거죠. 예. 인종은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인 이자겸을 몰아내려다가 되려 궁지에 몰리게 된 거예요. 자, 정말 이 두려움에 떨던 인종은요, 결국 이자겸에게 왕의 자리를 넘기려고 합니다. 오. 와. 그런데요, 이자겸은요, 고려 조정 신하들의 거센 반발 때문에 왕이 되지는 못합니다. 예, 비록 이자겸이 힘은 있지만 신하들이 왕은 그런 존재가 아니지. 왕까지는. 그렇죠. 이러면서 굉장히 반발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됐다. 달성하지 못한 거죠. 하지만 이자겸은요, 인종에게 독이 든 음식을 먹이려 시도하면서 틈틈이 인종의 목숨을 노립니다. 당시 인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좀 불안하죠. 계속 뭔가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병나 병 또.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요, 인종의 시련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자, 이번엔 과연 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이 나라 때문입니다. 고려와 맞대고 있는 나라 어떤 나라예요, 지금요? 금. 1125년 금나라가 요나라를 무너뜨린 뒤 바로 자신들을 요나라처럼 사대하라라고 고려에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고려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던 누구? 이자겸. 맞습니다. 이자겸이 대신들에게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합니다. 뭐야?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도리니 먼저 예를 갖추는 것이 옳습니다. 금나라를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응? 결국 이자겸의 결정대로 고려는 여진이 세운 금나라를 사대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인종의 입장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안으로는 지금 누가 위협하고 있죠? 이자겸. 이자겸이. 그리고 밖으로는 지금 누가 압박하고 있죠? 여진. 나라. 네, 금나라. 금나라가 압박하고 있는. 그냥 진퇴양난인 거죠.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방이 적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왕권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이 인종 앞에 돌파구가 나타납니다. 기회가 와요. 오. 네, 바로 인종을 소나기에 쥐고 흔들던 이자겸이 고려 정계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장현 쫓겨나요? 네. 최고의 권력이 있는 사람인데 왜 그렇지? 왜냐하면 난이 성공한 이후에 이자겸과 척준경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더니 완전히 틀어집니다. 아이고야. 아니 꼭 나는 성공하면은 같은 편끼리 싸우더라고요. 그럼 왜 되게 비슷하죠 다? 자, 그런데 네. 그 이자겸과 척준경 사이를 네. 이간질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인종이 척준경을 자신의 편으로 포섭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인종의 편에 서게 된 척준경, 난을 일으키고 인종의 목숨을 위협한 이자겸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자겸을 유배 보내죠. 우와. 자, 이제 인종은 권력을 쥐고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이제는 뭐 이자겸도 없고 오,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종은 여전히 고려 조정에서 힘을 펼치지 못합니다. 왜? 고려 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여전히 왕이 아니라 막대한 권력을 지닌 개경 문벌이었던 겁니다. 아 힘이 셌구나. 문벌 자체를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여전히 개경의 문벌과 금나라 사이에서 왕의 권위를 세우지 못하고 있었던 인종. 첩첩삼중을 갖는 느낌,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한 인물이 바로 이런 인종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서 다가옵니다. 당시요, 고려에서 천재로 알려질 정도로 정말 학문적 소양이 깊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지상. 정지상. 네. 이 정지상이 인종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성인이니 국가의 일을 모두 물은 후에 행하시고 그들이 진청한 것은 불용함이 없이 받아들이시면 정치가 이루어지고 일이 갖추어져 국가를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일단 이 내용은 뭐냐면 중요한 일을 정할 때 누군가에게 묻고 그가 하라는 대로 하면 나라가 안정된다는 거잖아요.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인종에게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인물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누구지? 자,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묘할 묘, 맑을 청, 묘청. 정지상이 묘청을 인종에게 소개한 겁니다. 요청. 아까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처음에 말씀하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묘청은요, 인종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대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서경의 땅을 관찰하니 꽃 모양의 형세를 지녔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었던 정지상 이런 말을 더합니다. 개경은 기운이 쇠해 궁궐이 모두 타서 남은 것이 없지만 서경엔 왕의 기운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개경은 수도로 옮기라. 옮겨라. 옮기라는 거죠. 불탔으니까 개경은 그렇죠. 지금 개경 땅의 기운은 쇠했지만 서경엔 왕의 기운이 남아있고 그 형세가 좋다는 겁니다. 도윤 씨, 그 땅의 기운 하면 뭐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풍수지리. 오이고, 예. 지금의 풍수지리와 같은 학문을 고려시대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한번 보시죠. 풍수도참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풍수지리와 예언을 믿는 사상인 도참설이 합쳐진 풍수도참설. 땅과 물의 기운에 따라 기륭화복을 점치고 미래를 예측하는 풍수도참설이 고려시대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아. 그래서 묘청은요, 이 풍수도참설을 근거로 해서 인종에게 의미심장하게 이 말 한마디를 던집니다. 서경에 궁궐을 세우고 그곳으로 옮기시면 금나라가 스스로 항복할 것입니다. 묘청이 야심차게 내민 비책이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바로 서경으로 도읍을 옮긴다는 뜻의 서경천도. 묘청이 인종에게 당시 수도 개경이 아닌 서경의 궁궐을 만들라고 한 겁니다. 이야. 자,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승려의 말 한마디로 수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종은요, 묘청의 말을 흘려듣지 않습니다. 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바로 이 말 때문입니다. 이 말 때문입니다. 자, 함께 확인해 보시죠. 서경은 수덕이 순조로워서 우리나라 짐에게 뿌리가 되고 대업을 만대에 전할 땅이다. 마땅히 추나 추동 네 계절의 중간달에 왕은 그곳에 가서 100일이 넘도록 치료함으로써 나라의 안녕에 이르도록 하라. 수도가 거기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네. 서경에 가서 100일 동안 머물러야 되는 곳이다라고 누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 좋아요. 얘기긴 한데. 좋아요. 좋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에요. 자, 과연 이 이야기를 누가 했을까? 고려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건? 그렇죠. 오. 맞습니다. 바로 고려를 세운 고려의 정신적 지주를 할 수 있는 태조 왕건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전부터 그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우와. 자, 그런데 왕건은 왜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을까요? 북쪽과 가까운 서경은요, 북쪽을 감시하고 경계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조 왕건 때부터 고려 북진 정책의 중심지이자 군사적 요충지였거든요. 왕건도 태조도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갈만한데? 할만해. 옮기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맞아. 그쵸? 결국 인종은요, 묘청과 정지상의 말을 듣고 서경 땅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인종의 서경행을 극구 반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대체 누굴까요? 특별한 인물? 김부식. 알죠. 네. 삼국사기. 네. 맞아. 맞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삼국사기를 편찬한 인물입니다. 사실 이자겸이 죽고 난 이후에요, 막강한 문벌 세력이 고려 조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문벌 세력의 중심에 누가 있다? 바로 이 김부식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김부식은 왜 인종의 서경행을 반대했을까요? 왜냐하면 권력을 주려면 중앙에서 정치를 해야 했고요. 중앙 정치는 어디에서 이루어졌다? 개경. 네. 그러니까 개경을 벗어나면은 이제 권세가 떨어지는 거네요. 아유, 당연하죠. 자, 고려의 중심은 서경이 되고 그들이 누리던 모든 것은 서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개경 문벌들이 오랫동안 쌓아왔던 권력과 혜택이 서경천도로 모래성처럼 와르르르르 무너지게 생긴 거죠. 자, 이때 인종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1128년 11월) 인종은요 우선 서경을 둘러본 뒤 묘청의 의견대로 서경에 새로운 궁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주도한 묘청과 서경파는요 인종을 앞세워가지고 서경천도의 첫 작업에 열을 올립니다. 궁궐이 얼마 만에 지어진지 아세요? 그 큰 궁궐이 얼마? 겨우 3개월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3개월이요? 성경에 3개월이면 진짜 와. 자, 그렇다면 고려의 수도는 서경이 되었을까요? 거의? 인종은 서경에 궁궐만 짓게 하고요. 수도는 여전히 개경으로 합니다. 아 뭐야? 희한하네요. 이렇게 막 바로 옮기진 않네. 뭐 찝찝한가 아직? 자, 그런데 인종이 완성된 서경의 궁을 둘러보던 그때 누군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풍악 소리가 들렸는데 못 들으셨습니까? 누가?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음악이 들린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보러 갔는데 풍악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네.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로 묘청과 정지상이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묘청은 승려였지만 이 신기한 도수를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신비스러운 능력을 지닌 묘청과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정지상이 동시에 하늘에서 신비한 음악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종이 얘기한 거예요. 저 산 속에서 어딘가에 누가 연주하고 있는 거 아니야? 살짝 들리게. 땅땅땅땅. 네, 너무 안 들리면 뽕처럼 보이니까 살짝 들리게끔. 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수도를 옮기라고. 마음에 들어 하게끔 하려고. 와. 그렇죠. 상서로운 일까지 막 일어나니까 서경으로 하루빨리 수도를 옮기자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묘청과 정지상은 왜 이렇게 서경천도에 열을 올렸을까요? 묘청과 정지상은 모두 어디 출신이다? 서경 출신이었던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그 개경에 문벌 세력들이 힘이 있어서 자기들이 높은 위치에 못 가니까 이 세력을 떨어뜨리고 새롭게 세력을 장악하려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두 사람을 막아서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세력이었을까요? 개경 사람들. 그렇죠. 바로 개경에서 인종과 함께 온 관리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 비록 늙었지만 귀는 어둡지 않습니다. 풍악 소리 들은 적 없습니다. 아주 팽팽하옵니다. 감성을 끊었네요. 네. 자, 이 하늘에서 울린 풍악 소리를 두고 서경 세력과 개경 세력이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인종은 누구 편을 들어줬을까요? 그것도 중요하다. 인종. 인종은요
모른 체하며 상황을 넘깁니다. 생각보다. 풍악술의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자, 서경의 궁궐에서 서경파와 개경파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이후 1127년 인종은 물론이고요. 고려에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종의 후계자 첫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아니, 야, 근데 타이밍이 네. 그렇네. 이제는 완전히 묘청의 말에 이제 홀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 타이밍에 딱 그러지? 서경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묘청이 이야기했는데 진짜 가장 큰 경사가 벌어진 겁니다. 근데 진짜 그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네, 오! 진짜로. 이 형 이미 홀렸어. 도현 씨. 믿어야 돼요. 자, 정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인종은 얼마나 길게 이 서경에 머물렀을까요? 무려 6개월. 6개월 동안 네. 이미 빠져 있어. 넘어갔네요. 넘어왔어. 앞에서 태조왕건이 왕에게 며칠은 서경에 머무르라? 100일. 100일. 맞습니다. 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서경파. 조금만 더 공을 들이면 서경천도가 곧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들의 희망이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때는요. 인종이 개경에서 다시 서경으로 향하던 때였습니다.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캄캄해지더니 비바람이 불고 진눈깨비가 내립니다. 저녁이 되자 진눈깨비가 내리고 추위가 더욱 심하여 사람과 말과 낙타가 많이 죽었다. 그런데 이 난리통 속에 최악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뭐야? 어떤? 이 난리통에 인종이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행방불명. 갑자기요? 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휘날리는 진눈깨비에 인종이 말을 탄 척 길을 잃었던 겁니다. 너무 징조가 안 좋다 이거. 신하들은요, 휘몰아치는 진눈깨비 속에서 겨우 인종을 찾아냅니다. 서경으로 가는 길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우. 그런데 이때 이걸 빌미로 공격해온 세력이 있었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개경파들. 그렇죠. 기운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개경파는요, 묘청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묘청은요, 이때 오히려 누군가를 지목해서 화를 냅니다. 임금께서 행차하실 것이니 비바람을 일으키지 말라라고 해서 이미 허락을 받았는데 이처럼 시건을 하더니 매우 가증스럽구나. 이 이야기는 뭐냐면 묘청이 왕의 서경 행차를 비와 바람의 신에게 미리 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바람을 일으키지 않기로 자신과 약속을 했는데 그 신들이 약속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다 대고 하늘에 말하는 대고 거예요? 노한 거예요?
하늘 넣어 이러면서. 왜 이렇게 웃기지? 아니 교수님 근데 이게 실제 기록에 있는 건가요? 이게 아니 이게 기록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 당시에 그럼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그렇게 했을 때 믿었어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과학적인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천재지변은 일어나고 사건은 일어나는데 과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주술이나 종교 같은 데 의지를 할 수밖에 없죠. 참 그런데요. 불길한 일이 연이어 벌어지게 되면서 석영파는 내심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혹시라도 인종의 마음이 돌아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